자, 페이지 336페이지고요. 부교재는 66페이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양도세 과세 대상은 열거된 자산을 뭐 할 때 낸 세금이라고요? 양도할 때 낸 세금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양도라고 하는 개념을 배울 거예요. 자, 양도. 여러분들 혹시 민법을 배울 때 양도의 개념 배우셨어요? 민법에서는 뭐를 양도라고 하죠? 민법에서는요, 양도를 법률 행위로 인한 권리의 변동을 양도라 하거든요. 그러면 법률 행위로서 권리 변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등기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예? 등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근데 그 등기는 유상, 무상을 불문해요. 그래서 법률 행위로 인한 어떤 권리 변동을 말하기 때문에 유상, 무상을 불문하기 때문에 민법에서 양도라 함은 매매나 교환뿐만 아니라 증여도 양도예요. 정말 이해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세법에서 양도는 좀 틀려요. 세법에서 양도는 거기 보다시피 뭐 해야 된다?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찾으셨어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양도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사실상 이전이면서 무슨 이전해야 돼요? 유상 이전해야 돼요. 여기서 사실상 이전이란 뭐가 필요 없다고요? 등기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등기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등기 등록 분류입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요. 갑이 을에게 매매를 하는데 을은 등기하지 않고 있다가 이것을 병한테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병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요. 그러면 갑에서 병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등기를 뭐라고 한다? 중간 생략 등기라고 말을 하죠. 자, 만약에 이 을은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왜 안 내요? 안 걸려서. 걸리면 내야 되죠. 예? 그러면 이 매매에 대해서도 양도세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양도세 내야 되죠, 걸리면. 그럼 몇 프로 내야 돼요? 예? 아까 양도세 세율이 미등기 양도일 때는 70%였잖아요. 예.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미등기 양도에 대해서도 세금을 과세하고 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반드시 무슨 이전이 있다? 유상 이전해야 돼요. 유상의 개념이 뭐예요? 그렇지, 좋았어. 유상이란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는 것을 말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무상 이전인 상속이나 증여는 과세를 안 한다는 건가요?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세,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도세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이전해야 돼요? 유상 이전해야 돼요. 유상 이전.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되는데 다만 사실상 유상 이전 되었다 할지라도 그 매매의 주체가 건설업자나 매매업자나 또는 사업성이 있게 부동산을 사고 팔았으면 그때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 돼야 되겠지. 그럼 우리 시험 문제 나올 때 양도세 대상이 아닌 것을 고른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나중에 또 나올 건데 어떤 문제 형태가 나올 거냐면 건설업자가 부동산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건 양도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건 사업소득 대상이어야 되겠지.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렇다면 양도로 보는 경우에요. 그래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 양도란 권리 변동이고 무슨 이전해야 돼요?
유상 이전이죠? 그러면 이 유상 이전은 법률 행위로 인한 유상 이전이 있고 법률의 규정에 있는 유상 이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상 이전은 법률 행위로 인한 유상 이전이 있어. 법률 행위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계약이겠지. 예? 그러니까 유상계약 따지면 돼. 유상계약에 뭐가 있어요?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부담부, 증여가 있어요. 법률 규정으로 인한 유상이전 뭐가 있어요? 공매, 경매, 수용이 있겠지. 여러분들 법률 규정 그러면 여러분들 상속부터 생각날 텐데 상속은 양도가 아닌 것이 상속은 양도세 대상이 아니라 상속세 내야 되는 거잖아.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양도로 세법에서 양도가 되게 할 요건은 사실상 이전이면서 무슨 이전이 된다? 유상이전. 그 유상이전은 법률 행위로 인한 유상이전이 있고 법률 규정에 있는 유상이전이 있다. 법률의 행위로 유사하는 유상이전 뭐 있어요?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부담부, 증여. 법률 규정에 의한 유상이전은 공매, 경매, 수용 등이 있다. 아셨죠? 그래서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역시 마찬가지야. 여기서 유상이란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으면 그걸 유상이라 하죠. 그리고 그 반대급부가 금전인 것을 매매라 하고 금전 외인 것을 교환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매매의 정의가 뭐고 교환의 정의가 뭐고 또는 현물 출자의 정의가 뭐야. 우리는 이걸 공부하는 게 아니죠. 그 매매나 교환이나 현물 출자가 세법에서 가지는 특징을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가 핵심인지 알겠죠? 그래서 세법에서 양도가 되게 한 요건은 유상이전이어야 돼. 그 유상이전은 법률 행위로 인한 유상이전이 있고 법률 규정의 유상이전이 있다. 법률 행위로 인한 유상이전 뭐 있어요?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부담부, 증여. 법률 규정에 의한 유상이전은 공매, 경매, 수용이 있다. 자, 매매란 만지로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금전인 것을 매매라 하고 이 매매가 이루어지면 일방에 대한 양도세 문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교환이 문제예요. 자, 교환은 뭐예요? A 토지와 B 건물을 상호 뭐 한다? 교환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교환은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뭐인 것이요? 금전 외인 것을 말하는데 그러면 그 교환의 주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교환이 세법에서 가지는 특징은 그러면 양도세는 A가 내야 돼요? B가 내야 돼요? 둘 다 내야 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환이 유상 이전이다. 그거는 당연한 얘기고 교환이 유상 이전이 됨으로써 세법에서 가지는 특징이 뭐냐고 묻거든. 누구한테 과세한다? 쌍방 모두에게 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라고. 교환이 되면 교환은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겠지. 교환 당연히 유상계약이니까. 이렇게 교환이 되면 쌍방 모두에게 과세가 된다는 게 특징이고. 자, 또 하나. 얘도 1억이고 얘도 1억이다. 라고 가정한다면 이렇게 동등 자산끼리의 교환은 양도 차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양도 차익이 있지. 양도 차익이란 내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가 중요한 거지. 제 말 이해하셨죠? 양도 차익이란 교환하는 자산 가치 차이가 아니라고. 교환하는 자산 가치 차이가 아니라 언제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가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교환 그러면 두 번째 특징이 동등 자산 가치에 교환 시에도 뭐가 있을 수 있다? 동등 자산 가치의 교환 시에도 양도 차익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가 중요한 거지. 교환하는 자산 가치 차이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오기를 현금 수수 없이 동등 자산 가치를 교환할 때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OX? X. 현금 수수가 없더라도 동등 자산 가치의 교환시에도 양도 차익, 양도로 보는 것이며 양도 차익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양도 차익은 그 양도되는 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익이라는 것이죠. 아셨죠? 자, 잠깐만 어디로 갔다 오냐면 잠깐만 페이지 342페이지 보시면 342페이지에 잠깐만 우리 그냥 부교재는 그대로 적혀져 있어요.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의 교환이라고 되어 있죠? 그건 뭘로 보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거를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환은 하나의 계약이잖아요. 맞죠? 교환 계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교환이 계약에 의해서 자율의지에서 이루어지는 교환이 아니라 법률의 필요에 따라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교환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즉 여러분들 이걸 쉽게 얘기한다면 법률의 규정에 따른 교환은 이건 뭘로 보지 않겠다? 양도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교환은 자율의사에 따라서에 이루어지는 교환인데 이런 교환이 법률의 필요에 따라서 또는 필요에 따라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런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즉 토지 경계 변경을 위한 교환은 뭘로 보지 않겠다? 양도로 보지 않겠다라는 것인데 조금만 더 나가서 몇 프로를 초과하지 않을 것? 20%. 네? 그래서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전 토지 전체 면적의 몇 프로 초과하지 않을 것? 20% 초과하지 않을 것. 한마디 써놓는다면 20%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정도만 좀 기억해 두세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포인트는 교환은 양도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교환은 당연히 유상계약이야. 이 교환이 유상계약인데 세법에서 가지는 특징은 쌍방 모두에게 납세의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현금 수수가 없는 동등자산 가치의 교환이라 할지라도 양도 차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근데 이런 교환이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한 즉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교환은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인데 단서가 있어. 몇 프로 초과하지 않아야 돼? 전체 면적의 20% 초과하지 않을 때만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다. 아셨죠?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현물 출자예요. 자, 여러분들 출자라는 게 뭐예요? 주주가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의 납입을 뭐라고 한다? 출자라고 하죠. 근데 이 출자가 옛날에 부동산으로서 1000만원 취득했던 1000만원짜리 부동산을 출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출자를 무슨 출자라고 한다? 현물 출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현물 출자가 되면 주주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전이에요, 아니에요? 주주가 자기 부동산을 출자를 한다면 이 부동산의 등기가 누구로 넘어가요? 법인으로 넘어가죠. 그럼 법인은 뭘 줍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지분을 주게 되는 거잖아요. 주식 5천만 원짜리 준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럼 이거 사실상 이전이다 아니다? 이전이다. 중요한 거 두 번째 유상 이전이에요 아니에요? 유상 이전? 이죠. 왜요?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으니까. 그럼 양도차익은 얼마가 생겨요? 4천만 원의 양도차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물출자라는 주주 입장에서 이거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전이고 유상 이전이잖아요. 그러면 현물출자를 받는 법인의 입장에서는 이건 취득세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취득세 내요? 안 내요? 내죠? 몇 프로 내요? 몇 프로 내요? 예? 바보같이 4%지. 얘가 유상 이전이면 얘는 유상 취득이죠. 예? 자, 온 김에 세율 한번 외워볼까요? 자, 유상 취득 몇 프로? 농지일 때는 3%, 상속일 때는 2.8, 농지일 때는 2.3, 증여일 때는 3.5, 비영리 2.8, 원시취득 2.8, 간주취득 2%,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유상 이전이면 여기는 유상 취득이겠지. 그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현물출자 양도로 본다. 여러분들 그런 문제 없어요. 이 현물출자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라면 이건 당연히 양도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개인 사업에 대한 현물출자라면 자기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자기 사업을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한 10여 년 전이었을까? 제가 강남에서 중개사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계셨는데, 강남에다 오피스텔을 분양을 하나 받아놨어요. 응? 뭐 하려고? 학교 가면 저기다가, 자기 중개사 사무실을 차리려고 이제 미리 준비해둔 거야. 근데 합격이 안 됐어. 됐는지 그 다음부터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자기 소유 부동산을 자기 사업을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권리 변동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네. 자기가 자기 사업을 위해서 쓰는 개인 사업을 위해서 출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여러분들 현물 출자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현물 출자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인지 개인 사업에 대한 현물 출자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뭐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또 하나 공동 사업에 대한 현물 출자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여러분들 공동 소유하는 방식이 뭐가 있죠? 공동을 소유하는 방식이 공유, 합유, 총유가 있죠. 여러분들 공유, 합유, 총유는 어떻게 달라요? 응? 지분이 있죠. 합유가 없어요? 있지. 총유가 없지. 총유의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종중, 응? 종중이라든지 또는 마을회관 등이라든지 이런 게 총유잖아요. 그러면들 공유와 합의 차이가 대표적으로 뭐예요? 처분의 자유거든요. 처분의 자유가 있고 없고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대부분 판례에서는 공동 사업을 하나의 합유로 본대요. 응? 여러분들 아마 나중에라도 여러분들 또 실무를 하면서도 공유는 많이 볼 거예요. 공유 등기는. 근데 합유 등기는 아마 못 볼 거예요. 합유 등기는 대부분. 여러분들 합유를 왜 하는지 아세요? 합유를 하는 이유. 그래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합유를 하는 이유는 집에 물 새는 바가지 있어요, 없어요? 집안에 물 새는 바가지 있죠. 네, 물 새는 바가지 꼭 있어요. 이렇게. 자, 물 새는 바가지가 있는데 상속이 이루어졌는데 물 새는 바가지한테 지분을 주게 되면 뭐가 안 돼요? 그 재산을 온전히 보존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공유로 하면 안 돼. 왜? 지분의 처분은 자유로우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뭘로 해버려요? 합유로 해놓는 거, 합유로. 그럼 지분의 처분이 자유롭지 않고 그 재산을 온전하게 좀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되더라는 것이지. 무슨 뜻인지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 공동 사업이 되면 합유가 되는 것이고 이 합유가 되는 순간 내 거가 아니라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거가 되고 나는 우리로부터 지분을 취득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합유가 되는 것은 이건 뭘로 보게 되냐면 양도로 본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들 합유의 대표적인 형태가 뭐 있어요? 합유의 대표적인 형태. 조합이지, 조합. 아셨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거야. 조합에 대한 현물 투자는 양도로 본다. OX. 오, 아셨죠? 그래서 조합 또는 공동사업 또는 합유로가 되는 것은 양도로 본다.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라고.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현물 출자는 양도로 본다. 이건 문제 오류예요. 아셨죠? 이 현물 출자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인지 개인 사업에 대한 현물 출자인지 공동 사업에 대한 현물 출자인지를 구분을 하셔야 된다. 아셨죠? 개념들 기억하시면 되겠다. 요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물 출자의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현물 출자가 세법에서 양도로 볼지 안 볼지 그게 더 중요한 거다라는 거. 네? 자, 대물변제 이제 중요합니다. 대물변제. 자, 여러분들 대물변제 하면요. 우리 시험에서 이혼이란 단어가 나와요. 이혼이란 단어가 나와요. 자, 이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 예? 위자료 생각하시는 분은 쪽박이라고 그랬죠? 위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네, 재산권 분할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재산권 분할로 인한 것은 뭘로 보지 않는다? 양도나 이건 증여가 아니에요. 내 거 내가 찾아오는 게 중요해요. 아셨죠? 이렇게. 여러분들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요 물어보는 게 두 가지래요. 하나는 내 삶을 기쁘게 살았는가가 중요한 거고, 네?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누구한테 기쁨을 줬는지 물어본대요. 아셨죠? 그래서 원수 같은 배우자겠지만 언젠가는 기쁨을 줬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찌됐건 재산권 분할은 기여도에 따라서 내 거 내가 찾아오는 거 아셨죠? 이것은 내 거 내가 찾아오는 거기에 이건 양도로 보거나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위자료가 문제인데 여러분들 위자료를 받으면 세금을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위자료를 받으면 세금 낼까 안 낼까? 안 냅니다. 항상 하는 얘기였는데 맞아서 아파 죽겠는데 맞은 놈 갖고 세금 내면 그것도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자, 이제 위자료가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물질적, 물리적 어떤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는 세금 안 내도 돼. 교통사고를 받아서 뭐 손해배상을 받았다 이런 거는 세금 안 내도 되는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이런 것들은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는 계약하고 배액배상하거나 그런 거 받았을 때는 그건 세금 내야 돼. 아셨죠? 하지만 뭐 위자료나 또는 어떤 그런 또 교통사고 등을 받는 위자료 등은 세금 안 내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선 위자료를 받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위자료를 줘야 되는 사람이 문제야. 그러니까 이런 위자료를 부동산 등으로 대물변제를 했다면, 이런 위자료를 대물변제했다면 이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라는 거. 그러면 대물변제인데 이 대물변제는 양도로 본다는 건데 왜 그럴까? 여러분들 갑이요 을에게 위자료 3천을 줘야 되거든요. 자, 위자료를 3천을 돈으로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세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아셨죠?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 위자료는 3천은 갑의 입장에서는 뭐고요? 갑의 입장에서는 채무고 을의 입장에서는 채권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갑이 돈이 없으니까
위자료 3천을 옛날에 취득했던 1,000만 원짜리 부동산으로 뭐 한다? 대물 변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물 변제가 사실상 이전이고 유상 이전이냐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자, 대물 변제가 되면 사실상 이전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상 이전이죠. 두 번째 유상 이전이에요, 아니에요? 자, 유상 이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유상 이전이냐고. 그것만 이해하면 더 쉬워요. 왜 대물 변제가 되면, 위자료를 대물 변제하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은 눈에 보니까 알겠는데 왜 유상 이전이냐고. 자, 유상이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을 때 유상 이전이거든요. 그러면 그 반대급부가 금전인 것을 매매를 하고 금전 외인 것을 교환을 할 텐데, 이렇게 급부가 제공되었을 때 우리 갑에게 또는 갑이 받는 반대급부가 뭐가 있냐고. 그렇지. 여러분들 돈을 받거나 금전 외의 것을 받는 건 아니죠. 하지만 뭐가 감소가 되냐면 여러분들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뭐예요? 자본이에요. 아셨죠? 이걸 우리는 순자산이라고 말합니다. 응? 그래서 농담으로 부채도 자산이다라고 하잖아요. 이 부채를 하면은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가 자산인 거잖아요. 순자산이 아닐 뿐이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어찌됐건 여러분들 내 순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자산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부채가 줄어드는 것 또한 내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물 변제가 왜 유상 이전이냐고 묻거든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금전이나 금전 외 대가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뭐의 감소가 있어요? 채무의 감소가 있는 거잖아. 갚아야 될 3천만 원을 갚지 않아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대물 변제가 되면 이건 왜 유상이전으로 본다? 왜 유상이전이에요? 채무의 감소 부분을 유상이전으로 보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대물 변제가 왜 유상인지가 중요하다. 뭐의 감소다? 채무의 감소다. 이런 채무의 감소를 유상 이전으로 보는 거예요. 아이고 지우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만 더 나가서 여러분들 취득세는 어떻게 되지? 재산권 분할로 취득하거나 대물 변제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 에? 또 아무 생각 없네. 어? 어떻게 볼까요? 재산권 분할로 취득했어. 그럼 취득세 과세돼야 안 돼요? 과세? 돼요? 자, 위자료 대물 변제로 샀어. 취득했어. 과세돼야 안 돼요? 과세? 되지. 되지. 자, 근데 중요한 건 취득세가 과세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 취득하면 취득세 내야 돼. 국가 등이 취득하는 거 빼고 신탁재산 빼고 비과세가 아닌 이상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다? 세율. 취득세는 세율이 중요하잖아요. 자, 대물 변제로 취득했어. 그럼 취득세 내야 되겠죠? 몇 프로 내죠? 예? 4%. 얘가 유상 이전이면 얘는 유상 취득일 거 아니에요. 아셨죠? 그러면 재산권 분할로 취득하는 것은 취득세 내야 돼. 몇 프로 낼까? 예? 2%? 아닌데. 4%? 아닌데. 표준세율에서 2% 뺀 거. 예. 자, 처음 오신 분들 그냥 넘어가고, 자,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 환매 등기를 병행한 부동산의 매매, 상속 중 일가구 일주택과 자격 농지, 법인의 합병 및 공유물의 분할, 건축물의 이전, 이혼 시 재산권의 분할은 몇 프로 뺀 걸로 해라? 2% 뺀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 거 내가 찾아오니까 취득세는 안 내도 됐어. 뭐는 냈어야 돼? 등록세는 냈어야 되니까 2% 뺀 걸로 내라는 거였지. 어찌됐건 이해하셨죠? 처음 오신 분들은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자, 이혼이 되면 재산권 분할하고 위자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재산권 분할이 한 것은 이거 내가 내 거 찾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양도나 증여가 아니라고. 하지만 뭐는?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물 변제했을 때, 그 대물 변제는 유상 이전으로 본다, 안 본다? 유상 이전은 유상이전으로, 대물 변제 유상이전으로 본다 하셨죠? 왜요? 왜 유상이전이에요? 채무의 감소. 아셨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예요. 분들, 이거 부담부 증여는 이미 했었어, 한번. 자, 부담부 증여인데요. 보세요. 여러분들, 부담부 증여가 되면 뭐예요? 갑이 을에게 부담부 증여한다는, 부담부 증여는 시가 5억짜리를 채무 3억을 부담한 조건을 증여를 받는 거잖아요. 아셨죠? 그래서 부담부 증여가 되면 시가 5억짜리를 채무 3억짜리로 부담부 증여가 된다.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주거나 대출을 끼고 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자, 이렇게 부담부 증여가 되면 여러분들 순수 증여분은 얼마예요? 2억이죠? 이런 순수 증여분에 대해서 뭐 내야 돼요? 증여세 내는 건데 증여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수증자가 내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는 채무 감소가 얼마가 돼요? 갑이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대가로 자기 채무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이 3억은 뭘로 본다? 양도로 봐야 되겠죠? 양도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갑이 내는 거라고요. 즉 부담부 증여가 왜 유상 이전이냐고 묻거든 무엇의 감소다? 채무의 감소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채무의 감소가 된다. 왜 양도가 되는지 다시 한번. 자, 조금만 더 나가 볼까? 여러분들 그러면 을도 뭐 내야 돼요? 취득세 내야 되겠죠? 예? 자, 복습 한번 해보면 을은 취득가액이 얼마예요? 5억이죠? 이걸 말로 풀어 써보세요. 취득가액이 5억인 이유는 뭐를 포함한다? 채무인색을 포함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세율이 중요하겠네. 예? 세율은 얼마에 대해서는? 5억 중에서는 2억은 증여로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프로? 3.5%. 나머지 3억은 노멀로 취득해요. 유상취득이죠. 몇 프로예요? 예, 4%가 되는 거죠. 아셨죠? 부담부 증여. 이렇게 너무 중요하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볼래요? 자, 양도가 되기 위한 요건은 뭐가 필요해요? 양도가 되기 위한 요건은 사실상 이전이면서 유상 이전이 된다. 그럼 이 유상 이전은 법률 행위로 인한 유상 이전이 있고 법률 규정의 유상 이전이 있어요. 법률 행위로 인한 유상 이전은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부담부, 증여. 법률 규정에 한 것은 공매, 경매, 수용이 있다. 자, 교환, 쌍방 모두에게 과세가 돼요. 현금 수수 없는 동등사상 가치의 교환 시도 양도 차익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다만 이 교환이 토지의 경계 변경을 위한, 즉 법률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교환은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인데 단 조건은 20% 초과하지 않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현물 출자는 법인 및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 출자는 양도로 보죠. 하지만 개인 사업에 대한 현물 출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 자, 대물 변제하면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이혼 시에 재산권이 이전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재산권 분할에 의한 것이 있고, 하나는
위자료를 대물변제하는 게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재산권 분할에 의한 것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위자료를 대물변제하는 것은 양도로 보는데 대물변제가 유상 이전인 이유는 무엇의 감소다? 채무의 감소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아셨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도. 부담부 증여는 순수 증여가 아니라 뭐가 된다?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이죠. 그러니까는 자, 증여자 입장에서 자기 채무가 감소되는 것만큼은 뭘로 본다? 양도로 보는 것이고 채무를 초과되는 부분은 채무를 제외한 부분은 순수 증여가 돼야 되겠지. 아셨죠? 이때 추가적으로 취득자 입장에서는 취득세를 낼 텐데 취득세는 채무 인수액을 포함한 전체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율은 어떻게 된다? 세율은 순수 증여분에 대해서는 3.5% 증여취득이니까 채무를 인수하는 부분은 유상취득으로서 4% 적용해야 되겠다. 아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게 있어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거 뭐가 있을 수 있다? 공매나 경매, 수용 등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매나 경매, 여러분들 공매나 경매가 유상 이전인 것은 왜 그래요? 공매나 경매가 유상 이전인 것은 역시 채무의 감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셨죠? 그래서 공매나 경매에 당연히 양도로 봐야 되는 건 맞죠? 다만 여러분들 제 부교재 보면 제 부교재나 341페이지에 있어요. 다만자. 341페이지 동그라미 7번에. 찾으셨어요? 자, 거기 보시면 다만 소유재산을 경매, 공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할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 부교재 보시면 자기 소유 부동산을 본인이 경락받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찾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의문이 있어. 내가 내 소유 부동산을요, 내가 경매에 참여할 수 있나요? 예? 있어요? 아니, 전두환 재산 공매하러 갔는데, 전두환 재산을 공매하는데, 전두환이가 공매를 받을 수 있어요? 경매를 받을 수 있어요? 전두환이가? 아, 이순자가 받거나, 전두환 아들이 받을 수 있어도, 전지용 씨가 받을 수 있어도, 전두환 본인이 자기 소유 부동산에 경매를 참여할 수는 없죠. 예? 그럴 경우가 한 군데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물상대회라고 들어봤습니까? 네. 자, 아들이요, 사업을 하고 싶어 해요. 그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겠죠.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누구한테 옵니까? 아빠한테 오겠지. 그래서 아빠가 어떻게 줍니까? 자기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까? 채무자는 누구고? 아들이고. 누구의 소유 부동산을? 아버지의 소유 부동산을 하죠. 근데 그 사업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럼 공매 넘어가겠죠. 경매 넘어가겠죠. 아셨죠? 그랬을 때 그때는 아버지가 그 경매에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랬을 때 공매, 경매는 양도로 보는데 자기 소유 부동산을 자기가 이렇게 경매 받을 때 이것 또한 양도로 볼 거냐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라는 거.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수용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수용 양도로 본다고. 공매, 경매, 수용 양도로 본다라고 돼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페이지 341페이지 보실래요? 확인 예제 있어요. 자, 거주자 갑은
양도세 과세 대상 X 토지를 시가 1억 원에 매수하여 2021년 배우자 을에게 증여하였습니다. X 토지에는 갑의 금융기관 차입금 5천만 원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을이 이를 인수한 사실은 채무부담계약서에 의해서 확인되었습니다. 토지 증여가액과 증여 시 평가한 가액은 각각 2억 원이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갑이 을에게 결국 뭐 한 거예요? 부담부 증여를 한 거죠. 예? 자, 시가가 얼마예요? 2억이죠. 자, 이거의 취득가액은 얼마였어요? 1억이었죠. 예? 자, 채무는 얼마예요? 5천이죠. 자, 그러면 순수 증여분은 얼마입니까? 1억 5천이죠. 1억 5천은 뭐 내야 돼요? 증여세 수증자가 내야 되겠죠? 예? 그러면 자, 채무 인수 채무 감소가 된 부분은 얼마예요? 5천이죠. 이건 뭘로 봐야 돼요? 양도로 봐야 되겠죠? 맞죠? 양도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양도세는 갑이 내는 건 맞죠? 여기까지 이해하겠죠? 자, 그러면 하나씩 풀어볼까요? 자, 배우자 간 부담부 증여로서 수중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뭐한다? 제외된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원래는 이런데 이게 배우자 등이라면 이 관계가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의 관계라면 원칙적으로는 전부 증여된 걸로 봅니다.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소개된 양도는 양도로 보지 않고 뭘로 본다? 증여로 한 것으로 봐요.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아셨죠? 바로 뒤에도 나올 거니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증여세가 세다고요? 양도세가 세다고요? 다시 한번 증여세가 세요? 양도세가 세요? 일반적으로 왜 증여세가 세요? 왜? 왜? 제 말하는 꼬라지가 그렇습니까? 자, 왜 증여세가 일반적으로 세냐면 증여세는 증여가액으로 세금을 내야 돼. 근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에 빼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라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증여세가 더 세겠지. 그러니까는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의 양도는 증여세 줄이려고 가장의 양도를 한 거야. 그러니까 양도로 보지 않고 뭘로 본다? 증여로 추정하는 거라고. 그러니까는 배우자가 직계 좀비 속에게 부담부 증여를 한 것은 원래는 다 증여로 봐야 돼. 하지만 뭐가 되었으면? 입증을 했으면 다시 뭘로 볼 수 있다? 양도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그래서 1번 보시면 배우자 간 부담부 증여로서 수중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부담부 중에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뭐한다? 결국 전체를 다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이 말 맞죠? 네. 두 번째, 을이 인수한 채무 5천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맞죠? 네.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2,500만 원이다. 좀 더 설명할게요.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5천만 원이다. 맞죠? 5천을 양도로 봤잖아요. 자, 5번. 갑이 X토지의 증여가액 2억 원의 양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Y자산을 함께 을에게 부담부 증여했다면 을이 인수한 채무 5천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X토지에 대한 양도로 본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지금 부담부 증여를 함께 한 것은
2억 원의 가액 중에서 X 토지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Y 자산도 증여를 했다는 거죠. 말 이해하셨어요? 그랬을 때는 전체를 다 뭘로 보는 것은 아니다. X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인데, 여러분들 이건 뭐 지금 넘어가고, 제가 여기서 하려고 했던 것은 이거예요. 여기서 하려고 했던 것은, 그러니까 답은 5번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5번이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취득가액이 2,500이다라는 말이 더 중요해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2억에서 증여로 보는 가액은 얼마고? 1억 5천이고 양도로 보는 가액은 얼마예요? 5천이죠. 그러면 양도 차익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 취득가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하잖아요. 자, 총 취득가액이 얼마예요? 1억이죠. 맞죠? 그러면 이 1억은 양도된 부분의 취득가액이 1억인 거예요? 전체 2억의 취득가액이 1억이잖아요. 2억 중에서 5천이 양도가 됐대.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2대 1은 5대 x가 같으면 되겠지. 2억 5천이잖아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 x는 얼마가 될까요? x는 2,500이 돼요. 아이고, 무슨 말인가 하면 양도가액 대비 취득가액이 2분의 1이잖아요. 예? 그럼 5천만 원 양도가액 대비 취득가액은 2분의 1이면 될 거 아니야. 대충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계산 문제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는 하고 가자.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나올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저 뒤에서 나왔어야 될 문제인데 너무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다. 자, 여기 정리. 여러분들 이 문제는 좀 신경 쓰지 마세요. 괜히 했다. 이거. 있어서 했는데 괜히 했는데 이건 신경 쓰지 말고 자, 결론부터 얘기할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양도세 과세 대상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열거된 자산 해볼래요? 열거된 자산은 크게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파생상품 있어요.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물로서 미등기 포함해요.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있죠. 예?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전세권, 지상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전세권, 지상권은 되지만 지역권은 제외된다는 거. 두 번째,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것이 된다는 거. 자, 세 번째, 기타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게 있어요. 자, 영업권과 이축권은요, 단독 양도하면 기타 소득이에요. 하지만 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 이축권은 기타 자산의 양도로 본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셨죠? 그 다음에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은 주식이 아니라 뭘로 본다? 기타 자산의 양도로 본다는 거. 응? 이렇게. 그럼 주식으로 양도로 보는 것과 기타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것은 무엇의 차이다? 세율의 차이가 된다. 여기까지. 자, 두 번째. 이번 시간 들어와서 여러분들 양도가 되기 위한 요건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사실상 이전이면서 또 하나는 유상 이전이어야 돼. 이때 유상 이전, 즉 양도로 보는 경우는 법률 행위로 인한 양도가 있고 법률 규정인 양도가 있어. 법률 행위로 인한 양도는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부담부, 증여.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은 공매, 경매, 수용 등이 있다. 자, 교환, 쌍방 모두한테 과세가 되고요. 동등산한 가치의 교환 시에도 양도차익이 있어요. 다만 법률의 규정에서 토지 경계선 변경을 위한 교환은 양도로 보지 않는데 단서는 20% 초과하지 않는 것이 된다. 현물 투자는 법인 및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자는 양도로 보지만 개인사업에 대한 현물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 대물 변제와 관련해서 이혼이 있는데 이런 이혼이 되면 재산권 분할이 있고 위자료 대물 변제가 있을 수 있죠. 재산권 분할이 한 것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위자료를 대물 변제하는 것은 양도로 본다라는 거. 아셨죠? 자, 마지막에 부담부 증여였어. 자, 이렇게 부담부 증여가 되면 순수 증여분과 채무 인수액이 있을 수 있죠. 자,
순수 증여분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내야 되고 채무가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뭘로 본다? 양도자, 증여자가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거다라는 것이죠. 제 말 이해하셨죠? 근데 이 부담부증여가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에 대한 부담부증했다면 원칙은 다 증여된 것으로 보지만 이게 만일 입증되었다면 다시 양도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공매나 경매 양도로 보죠. 하지만 이런 공매나 경매에서 자기 소유 부동산을 자기가 공매 경매 받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다. 수용도 양도로 본다. 아셨죠? 좀 쉬었다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여기서부터 할게요.